R&D 패러독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R&D 패러독스는 R&D 투자는 많은데 경제적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990년대 스웨덴 패러독스와 유럽 패러독스 현상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경부터 코리아 R&D 패러독스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성과 부진을 비판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R&D 패러독스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된 것에 비해 이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R&D 패러독스에 대한 해외의 선행 연구들은 점차 R&D 패러독스라는 문제의식이 유효하지 않음을 보이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유럽, 스웨덴의 R&D 패러독스에 대한 연구들의 경우 초기에는 패러독스를 인정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전제 자체를 의심하고 검증하는 방향으로 확산되었고 질적 수준을 고려한 과학기술 성과를 분석한 결과 유럽의 과학기술 수준에 열의가 드러나 패러독스 현상이라 말하기에는 곤란함을 제기한 연구들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패러독스 현상은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가 존재하지만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화 과정의 수많은 요인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 투자와 경제적 성과 사이에 즉각적이고 비례적인 관계를 가정하고 있는 R&D 패러독스라는 문제 제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흐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가 기대하는 성과와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코리아 R&D 패러독스에 대한 논의들은 체계적인 진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코리아 R&D 패러독스의 현상이 실제 여부, 심화 및 개선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 전체 R&D와 정부 R&D를 구분하여 그 성과와 투입 대비 효율성, 질적 수준,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에서 도출된 주요한 결과들을 종합한 결과 통념과는 다르게 코리아 R&D 패러독스라 칭할 만한 연구개발 투자 성과 측면에서의 비효율이나 부진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R&D 누적 투입 대비 논문 성과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R&D 주요국의 효율성 수준에 준하는 수준이었으며 오히려 누적 투입 대비 글로벌 특허 생산 측면에서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한 지식의 생산과 수출은 다소 평이한 반면 산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우수한 기술의 생산과 수출에는 강점을 가지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정부 R&D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도 투입 대비 성과의 효율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기술료 지표와 같은 경제 지표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R&D를 통한 특허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민간 특허 대비 활용률이 높으며 후속 연구에 대한 지식 파급 효과가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공공 R&D가 민간 R&D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국가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R&D에 참여한 기업들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미참여 기업들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투자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는 특별한 부진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우수 연구 창출 경향, 국가연구개발 성과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간 성과 분석에서 논의되지 못하였던 파급 효과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 R&D를 통해 지식 파급 효과 및 경제적 파급 효과가 창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국가 및 정부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코리아 R&D 패러독스라는 표현은 그 근거와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투입 및 성과 수준에 대해 객관적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비율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연구개발 투자액의 절대 규모 수준 또한 세계 5위 수준으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누적 투자량의 기준으로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의 절대 규모 측면에서도 적절한 비교 대상국을 찾기 어려운 수준의
국가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증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 맞는 효과 및 효율 증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점검과 개선이 지속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다만 올바른 처방은 올바른 진단이 선행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비판과 혁신은 부진한 지점과 영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분석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개발 환경과 성과 전체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적 인식에서 시작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중 우리가 개선을 이루어야 할 대표적인 지점은 성과의 양이 아니라 질적 수준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고인용 논문일수록 우리나라의 글로벌 점유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과학기술의 질적인 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와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 상황을 질적으로 다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심층 진단 체계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및 분석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전략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선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